약간 좀 돌려주세요. 예. 자, 신랑 씨, 조금만 저 안쪽으로 좀 붙여주시고. 자, 웃으세요. 자, 다정하게. 자, 좋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그거 뭐예요? 좀만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랑 신부 언제 봐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결혼이란 한 쌍의 젊은 남녀에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결혼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신랑 신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곤 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이 야외 촬영 도중에 생긴 예상치 못한 사고입니다. 맨날 그 사진만 봐. 뭐 재밌어?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기억이 난다. 이 사진이 제일 싫어. 너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아유, 뭐 당신이 어땠는데 더 웃겼어. 야외 촬영 사진만 보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박경자 씨. 도대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야외 촬영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너 어쩜 안이 좀 야인 것 같다? 결혼 준비하느라고 힘들지? 그냥 그렇지 뭐.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경자 씨. 정용 씨가 결혼에 대한 나온 대로 기대감으로 가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야외 촬영은 언제 할 건데? 야외 촬영? 얘 좀 봐. 그럼 야외 촬영 안 할 생각이었어? 뭐 그거 꼭 해야 되는 거니? 얘 좀 봐. 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야외 촬영도 아주 근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얘 그리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대더라. 응? 하긴 그것도 그렇겠지. 보기 좋은데요? 딸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 맞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얘는 왜 아직 안 오나? 아, 괜찮습니다. 아버님하고 이렇게 바둑 두는 것도 좋은데요, 뭘.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제철합니까? 이번엔 좀 어려울걸. 다녀왔습니다. 어머, 아저씨였어?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왜요? 아, 나 아버님하고 바둑 두고 있는데. 아빠, 저 성룡 씨 잠깐만 빌려가도 되죠? 저런. 지금 말버릇하더니. 그거 꼭 해야 하나? 아, 결혼식 때도 사진 많이 찍을 텐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아이, 그게 난 워낙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 그게 쑥스럽지. 쑥스럽게 뭐가 쑥스럽다 그래. 언제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했잖아. 경자야, 어? 됐어. 필요 없어. 나가. 빨리 나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의뢰 그렇듯 경자 씨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조그만 의견 대립에도 그만 속이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야, 최상용. 이 거짓말쟁이야. 뭐? 영원히 날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깟 야외 촬영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것도 못하냐? 경자 씨, 아침에 산 이꽃은 저녁이면 시들지만 1994년부터 경자 씨를 사랑한 한 남자는 평생을, 아니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시들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경자 씨. 성룡 씨. 뭐?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바보지. 달콤한 말에 속은 내가 바보야. 경자야, 전화 받아라. 여보세요? 왜? 왜 전화했는데? 화 많이 났어? 그날 뭐 입으면 되는데? 뭘 입다니? 야외 촬영 때 양복 입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던 경자 씨. 알았어. 그렇지만 야외 촬영을 하겠다는 성룡 씨의 한마디에 그만 화가 스르르 풀립니다. 연애 기간 때는 제가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쌓냐면은 일주일이면은 한 이틀 정도는 좋았고 나머지는 진짜 남들 보기에는 애인 사이가 아니라 아 저거는 정말 무슨 원수지간이 아닌가 막 그럴 정도로 막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아 다시는 안 만난다 막 그랬는데 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자기야, 이 턱시도 어때? 근데 이게 나한테 잘 안 어울리겠는데?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기야, 이 옷 어때? 야, 이거 아주 좋은데요? 자기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거나 더 이쁘대. 뭘 입지? 야, 공주 같은데? 어? 신접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러 다니는 일도 경자 씨에게는 커다란 이제 기쁨이었습니다. 다 됐지? 어? 잠깐만. 피곤하지 않아? 아, 그냥 대강 사지. 자기는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된다니까. 앞으로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결혼 준비는 보통 친정엄마랑 같이 다니는데 저는 저희 신랑이랑 같이 다녔어요. 신랑이랑 장롱도 구경하러 갔고 그다음에 막 나서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좀 더 싼 것 없나. 머리 너무 부시시하다. 언니, 얘 머리 너무 부시시하니까요. 좀 벌집 같고 막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언니가 봐서. 무슨 특별한 날이세요? 야외 촬영 있는 날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기다리던 야외 촬영이 있는 날, 경자 씨는 그 어떤 신부보다도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으니까 기분 좋아? 어? 경자 씨와 성룡 씨가 도착한 곳은 한적하고 조경이 잘 된 공원이었습니다. 와, 이건 눈부시다, 눈부셔. 이건 공주가 따로 없네. 어? 자기는? 나 이쁜 거 이제 알았어? 아이고, 짝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없어 살겠어?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예, 그러죠. 자, 신부들. 가자고. 공원 곳곳에는 야외 촬영을 나온 예비 신랑 신부와 소풍 나온 어린이들로 활기가 넘쳤고 이렇게요? 네, 좋아. 자, 신부는 부케를 약간 자 카메라 쪽으로 약간 돌려주시고 좀 내리고. 이야, 한 쌍의 원앙이 따로 없구만. 내가 야외 촬영 30년 만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를 처음 봅니다.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연세가 얼마인데 경력이 30년이나 되세요?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잘 어울리네.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유, 참. 자, 아니 신랑, 그 시선을 조금 내리 깔아요. 예, 예. 그리고 저 턱은 3cm만. 3cm 올리고. 예, 좋아요. 이렇게요? 예. 아이, 신랑은 너무 웃지 마세요. 빨라요. 자, 그리고 신부님, 저 고개를 저 신랑 쪽으로. 조금만. 예, 좋아. 아니, 움직이면 안 돼요. 잠깐만 움직이면. 자, 좋습니다. 카메라 기사님, 좀 쉬었다 하죠. 그럼 웨딩드레스 촬영 끝났으니까 그 파티복 촬영하기 전에 10분간 쉽시다. 그 저 신부는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온통 풀밭인데 어디서 갈아입어요? 아 여기가 사방이다 탈의실 아니에요. 이거 뭐가 꼭 튀어나올 것 같아. 얘 기분 나쁘지 않니? 그래도 어떡하니? 옷 갈아입을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난 벌레라면 딱 질색인데 뭐라도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보기보다 겁쟁이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둘러보고 올 테니까. 어? 마땅히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었던 터라 성영 씨는 되도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물색해야만 했습니다. 공주마마 깨끗하옵니다. 드시지요. 자, 아이고. 성룡 씨, 사람들 아무도 없지?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천천히 옷 갈아입으라고. 숲을 속이라지만 사방이 트인 곳에서 옷을 갈아입기란 여간 쑥스럽고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이 불편함도 추억거리라 여길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유 예.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요. 내가 아유 카메라 기사님 고생 많으세요. 아유 저희 신랑은 좋으시겠어요. 어? 이렇게 이쁜 신부에다가 음식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요? 많이 드세요. 아유 친구분들 좀 드세요. 너무 피곤한가 보다. 아까부터 얼굴에 헬스한 거 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무 긴장했나 봐. 처음엔 신나더니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아니 작품 하나 찍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 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찍어대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또 이 개똥차랑 나오네. 그 이 얘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먹읍시다. 아 심껏 하나요? 아 신랑. 저기 못 먹었어요? 아 이렇게 힘이 없어 아체. 이 신부를 하나 못 드네. 심껏. 좋아. 그렇지. 이제 마지막 두세 컷만 찍으면 쪽입니다. 자 신부님 한복으로 하나 입으세요. 예. 경자 씨 여기요. 아휴, 경자는 좋겠다. 옷 갈아입으라고 땅까지 밟아주는 난군도 있으니 말이야. 그렇게 좋으면 너도 가면 되잖아. 핫쭈, 이게 성질을 돋고요, 성질을 돋고. 경자 씨는 아이고, 처음과 달리 참. 두 번째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영아, 들어와서 좀 도와줄래? 어머, 여기 벌 있나 봐. 뭐라고? 뭐라고? 숲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는 벌떼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벌들이 맹렬하게 경자 씨에게 달려들었고 무슨 일이야? 어? 왜 그래? 경자야. 빨리. 경자야. 경자 씨. 야, 경자 씨 빨리 나가. 나가 빨리. 경자 씨. 빨리. 벌이 땅에서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신부는 이제 그 드레스를 이제 갈아입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이제 그 안 걸치고 있는 상태였고 밑에는 이제 그 조거리인가 그 조거리라는가 그거 하나 이제 걸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경자 씨. 빨리. 경자 씨 빨리. 야외 촬영장은 순식간에 벌떼의 공격을 받아 아수라장이 됐고 성영 씨는 일단 경자 씨에게서 벌떼들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자야, 벌은 내가 책임질 때가 빨리 들어가. 경자야. 그 신부가 덮고 있던 거 그 드레스를 갖고선 벌들을 향해서 막 돌렸어요 이거를. 돌리고서 이제 벌들이 나를 쫓아오겠다 싶어갖고 그냥 계속 도망간 거죠. 근데 진짜 예상대로 쫓아오더라고요.
그러고선 그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와 보니까 신부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순간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면은 벌들이 물은 못 들어온다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물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무슨 공원이니까 호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물을 찾아서. 계속 벌떼에게 쫓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비디오 촬영 기사가 119를 생각해낸 것은 여보세요? 그나마 다행한 저 일이었습니다. 119죠? 신고를 받은 송파소방서는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방위소방파출소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기승을 부리던 벌떼들은 여왕벌을 쫓아 이동하기 시작했고 대원들이 서둘러 공원에 도착했지만 워낙 넓은 곳이라 사고자 일행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신고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여기서 좀 쉽시다. 여기서 좀 쉬어요. 겨우 벌떼들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경자씨 일행은 벌떼에게 쏘인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벌에 쏘여갖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TV에서도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갖고 겁이 더 난 거죠. 이젠 죽었구나.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웨딩드레스 입었으니까 죽어도 여한은 없다. 저 119 아저씨들 오시네. 어서 오세요. 어서. 대원들이 일행을 발견했을 당시 가장 상태가 우려되는 사람은 역시 신랑 신부였습니다. 사고 당시 노출 부위가 많아 벌떼에게 집중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정신이 없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벌에 쏘였을 경우 독성과 체질에 따라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대원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대원들은 암모니아수로 벌에 쏘인 상처 부위를 응급처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나 괜찮아. 자기는 어때? 괜찮아. 거봐, 사진 찍지 말자 그랬잖아. 아유. 자기 얼굴 어떡해. 하여튼 3, 4일을 갔다가 머리가 아파갖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다시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기가 크면은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해줄 거고요.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막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경자 씨와 송영 씨는 별탈 없이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고 지금은 가족도 한 명 늘었습니다. 난데없는 벌떼의 습격으로 천만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더 염려했던 마음, 사랑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야외 촬영. 박경자 씨 부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녀석들아! 참 이게, 자러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더니 전 벌떼라도 날아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장난에 또 속아 넘어간 셈인데. 그런데 119 구조대원들의 출동 가운데는 이렇게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사고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행동이나 장난이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아이들입니다. 현주와 순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함께 보시죠. 뒤로 줬죠. 조성원의 3점. 3득점. 조성원 또다시 3득점. 오늘 두 개째. 이렇게 되면은 나이스! 74대 58. 누나
누나 왜 그래? 뭘 왜 그래야?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2살 터울의 현주와 현석이는 사사건건 다툼이 잦았습니다. 정말 때 가만히 둬. 웃기고 있네. 이날도 텔레비전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으 정말? 엄마 누나 봐. 얘들이 또 쌈질인데? 엄마 내가 숙제하고 텔레비전 보랬는데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시끄러. 너 엄마 시장 갔다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놔. 알았어? 영규도. 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응?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요. 다녀오세요. 한창 멋도 부리고 친구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나이. 현주가 동생이 텔레비전 보는 걸 회방 놓은 데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독차지하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숨을 크게 쉬어요. 팔을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내리면서 내쉬어요. 다시 한 번. 가지고 맞아. 그럼 누가 이뻐질 줄 알아? 맞아. 누나에게 텔레비전을 빼앗긴 현석이와 영규는 다른 놀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영규야. 응? 그럴싸한 묘책을 생각해내는 것은 현석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동전으로 농구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꼬리다. 꼬리다. 꼬리. 힘들어. 한편 혼자 에어로빅을 하는 현주는 단순한 동작을 따라하는 일에 금방 실증이 났습니다. 동전이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면서 현주는 그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누나 왜 그래? 누나 어디 아파? 누나 어디 아파? 제발 좀 정신 차려. 용기야 좀 어떻게 해봐. 야 어디가? 누나. 아저씨 거기 119 좀. 신고를 받고 구로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나? 어머나, 우리 집이잖아. 어머머.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현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에 뭐가 왜 그래, 걸렸나 누나 왜 그래? 왜 그래?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우선 검은 라이트를 이용해 현주의 입안을 살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니까요. 병원을 일단 빨리 가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현주가 제대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이송을 서둘렀습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경우 침을 삼키지 못해 기도가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 안에 추면을 뽑아내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대원들은 현주가 좀 더 쉽게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 흡입기를 이용해 입안에 고인 침을 제거해 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즉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현주의 목 안에 걸린 동전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동전은 식도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조심스러운 시도 끝에 현주의 식도를 막고 있던 동전은 무사히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수술로까지 이어진 사고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일으키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목에 이물질을 넣어서 식도에 이물이 걸리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런 이물질들 같이 동전이 제일 흔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호흡곤란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주시고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한 아이가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아이를 안정시켜 주시고 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침을 바깥으로 거즈를 내서 좀 뱉어 주시고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예선 한일전이 열렸던 작년 9월 28일. 휴일이라 비교적 한가했던 까닭에 문경소방서 가은 파출소 대원들은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결승골이 터진 것은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겨놓은 시간. 대원들이 한창 흥분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일곱 살의 순영이 장난기 많고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개구장입니다. 아빠 비겁해요. 반칙을 먼저 한 건 너야. 둘 다 똑같아요, 똑같아. 애도 아니고. 아유, 신영아, 얼른 세수하고 큰 집에 갈 준비 해야지. 네. 아빠 갈게. 너희들도 큰 집에 잘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형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아. 네. 이날 아침 순영이는 엄마와 동생 상아와 함께 겨울 건너 큰 집을 다녀올 참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이제 가자. 엄마. 오빠들 아직 안 왔어? 오빠들하고 같이 안 있었어? 저기서 숨바꼭질 하자고 해놓고선 내가 돋아서 있는 동안 다 없어져 버렸어. 저런, 우리 상아만 빼놓고 도망갔구나. 응? 오빠들 나빠. 아이고, 우리 예쁜 상아를. 응? 울지 마. 큰엄마가 오빠들 그냥 혼내줄게. 응? 상아를 따돌린 남자아이들은 자전거 타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나 잘하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우와, 형 진짜 멋있다. 나도 해볼래. 그렇게 쉽지 않을걸? 어디 해봐. 내가 못할 줄 알고? 오빠들을 찾아 나선 상아는 오래지 않아 그 행방을 뒤쫓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 왜 이렇게 못해? 잘 좀 가봐. 자, 천천히. 형, 나 무서워. 천천히 하면 괜찮아. 자, 천천히. 조심하라니까. 위태롭게 비탈을 내려가던 자전거. 가속이 붙은 자전거를 잡고 가던 아이들이 상아의 목소리에 그만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오빠가 뭐? 순영이가? 큰일 났다는 상아의 말에 순영 엄마는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장난이 심했던 터라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순영아. 엄마. 순영아. 어떻게 된 거야? 아야, 엄마 아파. 이제 괜찮아. 아이고 참나. 너무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세워놓은 차에 잘 부딪히기도 하고 또 놀이터에 놀면서 놀이기구에서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날 이제 큰 집에 갔다 오다가 노래 부르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동생하고 노래 부르면서 오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이는 무척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그래. 가자. 순영아, 천천히 가. 같이 가. 넘어져. 천천히 가. 넘어져. 엄마 빨리 와. 엄마보다 한참 앞서가던 순영이는 마을 입구의 개울을 먼저 건너게 됐습니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빨리 와. 뒤를 돌아보느라 주위가 산만해진 순영이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호적거렸지만 강물의 깊이는 순영이의 키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물가로 뛰어들긴 했지만 순영이에게 손이 닿긴 먼 거리였습니다. 당황한 순영 엄마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단지 빨리 누군가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순영 엄마는 개울건에 소방 파출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이라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 어딥니까? 아저씨, 빨리요. 의식을 잃은 순영이의 몸은 천천히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애타는 엄마의 심정과는 달리 순영이의 모습은 수면 위에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희현 대원은 장비를 갖출 새도 없이 일단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됐어 그래. 나왔다. 됐어. 순영이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까닭에 호흡이 이미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대원들은 인공호흡을 하기에 앞서 순영이의 몸을 엎어놓고 하임리히법으로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순영이 이제 살았다. 엄마 목소리 들리지? 사전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들리지? 엄마야, 엄마. 순영아. 어? 저 재수 씨 아니야? 어? 엄마야, 엄마. 야, 종국아, 종국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야, 야, 무슨 일이야? 빨리 타, 빨리 타. 둘, 셋, 넷, 다섯. 순영이의 호흡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5분여의 작업 끝에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순영이의 호흡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처음 구조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느끼지 않았지만 일단 아이가 물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럴 경우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임리저를 이용하여 몸속에 있는 물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였더니 한 5분 정도 계속 하니까 아이가 끄끄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이 되돌아오긴 했지만 폐나 뇌 기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일단 순영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야, 순영아, 정신 차려. 어? 다시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아들의 어려. 순영이의 부모는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어? 아, 그래. 순영아, 괜찮아. 어? 아빠, 이제 안 까불게요. 그래. 우리 순영이 괜찮지? 어? 구급차 안에서 애가 오바이트를 좀 하고 나더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서 한 10분 정도 됐는데 구급차 탄 지가 정신을 차려서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는 말을 3번을 하더라고. 3번인가 4번을 하는데 그때는 눈물이 나올라 그러더라고. 그 일만 생각해도 끔찍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한 2달, 석 달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4, 3, 2, 1분. 아이고. 아, 정말 힘드네요. 아, 차라리 턱걸이 하는 거 낫지. 이거 진짜 오래 매달리기는 여성들의 특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 1분 정도 했는데 벌써 이 팔심이 쪽 빠지는데요. 아,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군산에 사는 성미선 씨의 사고입니다. 분비됐나? 왜 하강? 예, 소방서입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저 사람이 떨어지려고 해요. 고도 출동, 나운동 정신주택. 사람이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고도 출동. 미선아. 예? 너 지금 나갈 거야? 예, 경혜랑 30분 있다 만나기로 했는데. 아유, 허구한 날 놀러만 다녀. 아, 아니에요. 오늘은 경혜 만나서 일자리 알아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새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잠시 집에서 쉬고 있던 미선 씨.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좋은 재기발랄한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아니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옷이 그게 뭐냐? 다들 이렇게 입고 다녀요. 다녀오겠습니다.
광주까지 이거 날씨가 무척 더웠던 터라 미선 씨는 짧은 티셔츠에 미니스커트,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야, 그 오랑우탄이 나보고 다시 만나자는 거 있지? 참, 지 주제를 알아야지. 야, 그건 그렇고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어? 글쎄 그 주인이 일단 사람을 만나보고 얘기하자 그랬거든. 오늘 오후라도 우리 같이 가볼래? 네, 사장님. 사람은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친구의 주선으로 네, 미선 씨는 그럼 그날 이따가 오후 3시 반에 새 일자리의 찾아뵙겠습니다.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미선아 잠깐만. 이것도요. 예. 이 큰 걸 누가 다 먹어? 야 걱정 마. 이거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너 그냥 냅둬. 아저씨가 좀 싸주세요. 예. 야, 네가 고르고 그게 네가 골라는 거나안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 이런 차림으로는 면접에 가기가 곤란했던 까닭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미선 씨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갖고 왔나 봐. 계실래나? 야, 나가셨나 본데? 야, 어떡해. 어떡하냐? 달리 방법이 없었던 두 사람은 야, 어머니가 어떡하냐. 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아저씨한테 없었습니다. 가려면 지금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중 묘책을 떠올린 것은 친구 경혜 씨였습니다. 미선아. 뭔데? 미선 씨네 집이 건물의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옥상에서 내려가면 가능할 거란 게 친구의 제안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네 뭐. 그래? 야, 여기 발표래.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야, 너 진짜 내려갈 거야? 그럼. 너 이렇게 입고? 치마를 입어가지고 이제 친구랑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통으로 그 가리고. 치마를 입고 내려갈 수는 없었던 터라 미선 씨가 친구의 반바지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치? 응. 야, 뭐 자꾸 내려갈 거 없을까? 글쎄. 몸을 지지해줄 도구를 찾아봤지만 적합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 그냥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글쎄. 야, 너 정말 할 거야? 그럼. 야, 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해. 조심해.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터라 미선 씨는 이쯤은 별 어려움 없이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 조심해. 괜찮아? 네. 아니야, 갈 수 있어. 미선 씨는 베란다 난간에만 올라서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낮게만 보였던 난간에 발이 충분히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사, 봤니? 거기를 파듯이 밟았어요. 엄지발가락으로 파듯이 밟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잡을 데가 없고 손을 놓으면은 바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한 30분? 30분 정도 매달려 있었나? 야, 너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올라와. 다시 올라가려고도 해봤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미선 씨는 매달려 꼼짝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죠. 이제 배꼽티, 더구나 배꼽티 입어가지고 이제 뒤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여자다 하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 좀 이상하다. 자살하려고 하는갑다. 연락을 받고 친구와 이웃 아저씨들이 옥상으로 달려왔습니다. 빨리 올려야 되겠는데 어디 저쪽 좀 잡아봐. 네 사람이 힘을 합해 미선 씨를 끌어올리려 해봤지만 난간이 높아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밧줄이 없는데 몸을 안쪽으로 올려야 되겠어. 계속 시도를 하다가 거의 1시간 됐나? 1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안 되겠는데 119 좀 불러야지. 되겠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빨리 갖고 올게. 아이고 좀 기다리고 있어. 갔다 올게. 현대형 출동. 또. 구조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워낙 활발한 성격인지라 미선 씨는 오히려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너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왜? 빨리 손 나보지 그래. 야, 너도 한번 매달려 볼래? 아이고, 그 지경이 돼가지고 입만 살아서. 야, 근데 진짜 망신살 뻗쳤다. 밑에 사람들 없냐? 아이고, 왜 없어? 저기 애들만 서너 명 있어. 애들이면 뭐? 엄마! 사람들이 막 발 밑에서 난간 그 밑에서 1층부터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도로까지 해가지고 가게 막 그 앞에까지 싹 다 차 있는 거예요. 얼굴부터 막 달아오르는데 막 빨간해져가지고 막 힘이 더 빠지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떡해, 미선아. 또다시 20여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경꾼이 점점 늘어가는 사이 미선 씨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아저씨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미선 씨를 구조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보조하고 김반장은 옥상에 올라가서 이거야 중간. 캐시. 옥상으로부터 로프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2층 베란다를 통해 3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참아 조금만이지. 힘도 안 빠졌단 말이야. 아저씨 언제 오실 거야? 근데 이제. 미선 씨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까닭에 대원들은 신속히 구조 작업에 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로프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저씨가 이제 곧 구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 됐어. 이제 아저씨가 너 구해주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베란다로 진입한 최왕석 반장이 미선 씨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 옥상에서는 로프 하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베란다 안으로 들어간 대원이 미선 씨를 안에서 받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채 1시간 반 동안을 고생한 끝에 미선 씨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마셔야겠다. 병원 안 가셔도 되겠어요? 네? 워낙 장시간을 매달렸던 까닭에 좀 탈진이 됐을 뿐 다행히 부상은 없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근데 거기 뭐하라고 벽에 매달렸디야? 그게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참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래도 그 베란다를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게. 그래서 지금은 철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성공을 해야죠. 사고가 있은 지 1년여. 이제 미선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좀 주십시오. 기다리세요. 다 됐어요. 아직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날 사고에서 보여줬던 인내와 끈기라면 미선 씨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유, 하도 간을 졸이면서 지켜봤더니 손에 다 땀이 날 지경입니다. 만약에 119 대원들이 오기 전에 힘이 빠져서 손이라도 놓쳤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아마 미선 씨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얼핏 보기엔 별건 아닌 일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요. 위기의 상황에선 항상 긴급구조 119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안전